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바로 업소용 튀김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이게 그냥 기름 끓이는 단순한 상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더라고요. 가스식이냐 전기식이냐 이 단순한 선택 하나에 기술 원리, 에너지 효율, 운용비는 물론이고요. 주방의 온도나 작업자의 건강 문제까지 모든 게 다 걸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제품이 더 좋아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각 방식의 그 심장부에 있는 핵심 원리가 뭔지, 그리고 그 원리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장단점은 또 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좋은 튀김기란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기준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가스 튀김기부터 그 속을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스 튀김기도 작동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뉘더군요. 첫 번째가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식, 불을 그냥 껐다 켰다 하는 온오프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설정해둔 온도, 예를 들어 170도에 도달하면 가스밸브를 딱 잠가서 불을 완전히 꺼버리고요. 기름 온도가 이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밸브를 열어서 불을 확 켜는 거죠. 아, 그냥 딱 그 온도에 맞추려고 껐다 켰다만 반복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 단순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온도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170도를 설정해도 실제 기름 온도는 165도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불이 붙으면 175도, 심하면 그 이상까지 확 치솟는 일종의 온도 널뛰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온도가 그렇게 오락가락가면 튀김 품질이 일정하게 나오기 정말 어렵겠네요. 어떤 건 덜 익고 어떤 건 타버리고. 근데 기계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계속 반복하면 그 거대한 금속 기름 탱크가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날 텐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온오프 방식의 숨겨진 문제점입니다.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식으면 수축하잖아요. 이 과정이 수천, 수만 번 반복되면 금속에 미세한 피로가 누적되다가 가장 약한 부분부터 균열이 생기고 결국 기름이 새어나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더 발전된 기술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례 제어 방식입니다. 비례 제어 방식이라 이건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건 불을 껐다 켰다 한 대신에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불꽃 크기 조절하듯 불의 세기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온도에 가까워지면 불꽃을 아주 약하게 줄여서 열을 살짝만 공급하고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불꽃을 다시 키우는 식이죠. 덕분에 급격한 온도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모든 고급 튀김기는 당연히 이 비례 제어 방식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이 방식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더군요. 완벽해 보이는 기술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건가요? 기술이 정교해지는 만큼 예민해지는 거죠. 비례 제어의 핵심은 완전 연소로 에라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가스의 양뿐만 아니라 함께 태울 공기의 양까지 정말 정밀하게 제어해서 최적의 비율로 섞어줘야 해요. 이 균형이 미세하게 틀어지기만 해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그을음이 생기거나 효율이 오히려 온오프 방식보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 조절할 게 많아지니까 그만큼 고장나거나 틀어질 확률도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열 효율을 높이려면 뜨거운 배기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최대한 열을 기름 탱크에 뺏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배기 통로를 일부러 길고 복잡하게 막 구불구불 꼬아서 만들어요. 열이 도망갈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바로 그 복잡하게 용접된 구조가 내구성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꼬인 부분들이 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균열이 생기고 기름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듣고 보니 결국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셈이네요. 매일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단순하고 튼튼한 깡통이냐, 아니면 가스배는 확실히 아껴주지만 언젠가 고장날까 조마조마하며 다뤄야 하는 예민한 최첨단 기계냐.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초기 비용과 내구성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정밀한 온도 제어와 장기적인 연료비 절감을 택할 거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죠.
가스식의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결국 내구성과 정밀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인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기 튀김기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료를 보니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접근법 자체가 180도 달라요. 가스식이 탱크 외부에서 불로 간접 가열하는 방식이라면 전기식은 기름 안에 잠긴 열선, 즉 히터가 직접 기름을 데우는 직접 가열 방식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거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바로 에너지 효율입니다. 효율이요. 네, 가스식은 연소된 열의 상당 부분이 뜨거운 배기가스와 함께 주방으로 그냥 뿜어져 나가지만 전기식은 투입된 전기 에너지의 95% 이상이 거의 손실 없이 오롯이 기름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아, 그래서 전기 튀김기를 쓰는 주방이 가스 튀김기를 쓰는 주방보다 훨씬 덜 덥다고 하는 거군요. 열이 엉뚱한 대로 새어나가지 않고 전부 기름으로 향하니까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기름의 품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설계 차이도 언급하고 있었어요. 바로 쿨존이라고 불리는 공간의 유무죠. 이게 어쩌면 전기 튀김기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전기 튀김기는 열선이 기름 탱크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정도 살짝 떠 있는 구조거든요.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 그 열선 아래쪽 공간의 기름은 직접 가열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돼요. 여기가 바로 쿨존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튀김 과정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튀김 부스러기들 때문이에요. 이 부스러기들이 뜨거운 열선에 닿지 않고 차가운 쿨존으로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타지 않겠죠. 덕분에 기름이 탄화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서 훨씬 더 오랫동안 깨끗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아하. 반면에 바닥 전체를 직접 가열하는 일부 가스 방식은 부스러기가 바닥에 닿는 족족 새까맣게 타버려서 기름의 산패를 급격히 가속화시키죠. 그렇군요. 쿨존이라는 그 단순한 공간 하나가 기름 교체 주기와 비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튀김의 맛까지 바꾸는 거네요. 자, 그럼 온도 제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셨잖아요. 전기 튀김기는 이 중요한 온도 제어를 얼마나 더 잘 해낼 수 있는 건가요? 전기 튀김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전기식도 기본적인 원래는 온오프 방식이지만 가스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식은 잦은 온오프가 금속 탱크 전체에 필요를 주지만 전기식의 히터는 그런 반복적인 켜고 꺼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스식보다 훨씬 더 짧은 주기로 더 자주 껐다 켰다를 반복해도 기계에 무리가 없죠. 덕분에 가스 튀김기에 비해 온도 편차를 훨씬 작게, 더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아주 용이해집니다. 와, 들어보면 효율, 기름 관리, 온도 제어까지 전기 튀김기가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아직도 모든 치킨집이나 분식점이 전기 튀김기를 쓰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거대한, 현실적인 장벽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죠. 네, 가장 결정적인 문제, 바로 전기 용량의 벽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높은 장벽이에요. 업소용 전기 튀김기는 보통 6kW, 킬로와트 이상의 아주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소규모 상가나 오래된 건물에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전체 전기 용량이 5kW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튀김기 하나가 가게 전체에 허용된 전기 용량을 초과해버리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튀김기를 사도 전원을 켤 수조차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튀김기를 쓰려면 에어컨도 조명도 다른 모든 전기기구도 다 꺼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 튀김기 하나를 들여놓기 위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한전에 전기 증설 신청을 하고 배전반부터 모든 전선을 교체하는 대규모 전기공사, 즉 승합 공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계값 외에 보이지 않는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해요. 포기 비용이 비용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군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유지비, 즉 연료비 때문이에요. 자료에 나온 한 예시를 보면요. 비슷한 규모의 매장에서 가스 튀김기 2대를 사용할 경우 한 달 연료비가 도시가스는 약 25만 원,
비싼 LPG를 쓰는 곳은 5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반면에 똑같은 양의 튀김을 만들었을 때 전기 튀김기의 한 달 전기 요금은 10만 원 미만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면 1년이면 수백만 원이네요. 초기 공사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차이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1년에서 2년 안에 초기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매달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계의 성능과 효율, 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료의 다음 부분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 좀 섬뜩하기까지 한데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방의 화재 위험,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넘어가더군요. 네. 특히 바닥을 직접 가열하는 일부 가스 튀김기나 가마솥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진 튀김 부스러기들이 고온의 바닥에 그대로 눌어붙어서 숯처럼 단단하게 탄화돼요. 문제는 이걸 청소하고 난 뒤에 발생합니다. 자료에 나온 한 사례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렇게 새까맣게 탄 찌꺼기들을 긁어 모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담아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통 안에서 저절로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냥 쓰레기통에 모아뒀을 뿐인데 저절로 불이 붙는다고요?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요. 그걸 마치 시한폭탄을 주방 한 구석에 두는 것과 같네요. 자료에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던가요? 네, 바로 그 점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현상을 자연발화라고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다 식어버린 숯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겹겹이 쌓인 탄화물 내부는 수백 도의 높은 열을 그대로 먹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일종의 보온병처럼요. 그게 쓰레기통 안에서 공기와 서서히 접촉하면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다가 발화점에 도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는 겁니다. 청소를 마친 뒤 모두가 방심하고 퇴근한 새벽 시간에 주방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숨겨진 위협인 셈이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위험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즉 오래된 기름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려는 일부 업소들의 위험한 시도들을 고발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폐기해야 할 기름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산패에서 검게 변하고 악취가 나는 기름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 일종의 기름 정제제라는 식품 첨가물을 넣고 끓이면 신기하게도 기름의 나쁜 냄새와 색깔이 사라지고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마법 같네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기름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깨끗해 보이도록 눈속임을 하는 건가요? 해로운 성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정화가 아니라 위장에 가까워요. 그 첨가물은 기름 속 불순물을 흡착해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뿐 화학적으로 이미 변질된 기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해요. 특히 기름을 반복적으로 고온 가열할 때 생성되는 대표적인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과 같은 치명적인 유해 물질은 그 가루로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색깔만 잠시 맑아졌을 뿐 화학적으로는 독성 물질이 농축된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죠.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튀김기라는 하나의 기계를 비교하는 데서 시작했지만 대화는 장기적인 경제성, 주방의 화재 안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 문제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우리가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튀김의 맛, 기름의 수명, 에너지 효율, 심지어 주방의 안전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온도 제어의 정밀성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로 귀결된다는 점이죠. 단순히 기름을 뜨겁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고 안정적으로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가가 좋은 튀김기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온도 편차가 적을수록 일정한 품질의 맛있는 튀김이 나오고 기름의 불필요한 산패도 늦출 수 있으니까요. 최고의 튀김기란 결국 가장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한 튀김기라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에서는 나쁜 기름을 숨기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하는 일부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방 안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을 때 사업자의 경제적 논리보다 그들의 양심을 과연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에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바삭한 튀김 한 조각 뒤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수많은 기술적 고민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양심의 선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Even if someone helps me out, my life is still my own. A promise made is a seed I've sown. Reach your hand, but know your line. We each must